오늘의 뜬 뉴스 정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게 뭐 하루씩 늦춰지더니 이제는 네. 대폭 늦춰졌네요.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한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게 공식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힌 거니까 이제 귀국이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국 후에 다음 주에 가서 재가 하겠다도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니까.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마음을 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예. 마음을 접었다. 네. 결국 그러면은 그 임명동의안 제출 제거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명시적으로 제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제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을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예. 일반적인 분석처럼 공을 문창극 후보자한테 넘김으로써 문창극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문창극 카드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 출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문창극 후보자 본인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정책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불어닥칠 책임론 문제도 그러니까 더 어떤 그 강도를 세게 만들기 때문에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그나마 해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네네. 사실 뭐 귀국 후에 다시 재가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네. 사실 이미 잦은 사퇴 쪽으로 청와대가 기류를 정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사퇴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실은 뭐 이 뒤에서 그러니까 모종의 메시지가 문창극 후보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문창극 후보자가 청와대의 시연을 이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용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띄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창극 후보자에게 일정하게 그것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도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역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쉬운 말로 문창극 후보자가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창극 후보자의 버티기가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가를 검토하겠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문창극 카드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걸 당연히 뭐 모를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창극 후보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자신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를 스스로 반출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을 주면서 사퇴를 시키는 이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청와대에서 모종의 시그널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한테 갔다면 지명권자가 이제 당신 안 되겠소라고 했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시그널이 안 간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미 시그널은 어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달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데 만약에 시그널을 문창극 후보자가 제대로 못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정무적 감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공격받은 게 나는 억울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초기에 KBS 보도에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만약에 처음에 그 발언처럼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네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래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억울하다고 마음 먹었을 때 청와대에서 우리도 당신 억울하다고 생각하니 그냥 가봅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 아닌 것 같소 그러면은 꼭 어떻게 계속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사퇴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21일 날 대통령이 귀국해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임명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여론이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보면 한 70% 안팎 그 여론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여론이 갑자기 급변한다. 그래서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또 복합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 왜 지명 차례라는 해법이 아니라 사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잡았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김기춘, 그러니까 이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든 지명 차례를 하든 당연히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고 또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어떤 개인적 인연으로 그러니까 픽업을 했던 당사자로 알려져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은 당연히 또 보상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고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향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청와대 개편하면서 유임하는 것으로. 네. 바로 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기춘 이 세 글자로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